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되는 재정 적자, 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재정 적자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OECD로부터 지적도 받았고요. 그렇지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미국 재무부 자체적인 전망에서 지난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는 게 2040년까지 미국의 국채 발행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예고했고, 프랑스 지금 거의 폭동 수준으로 난리 난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뿌리게 되면 월급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니 나는 이제 점점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건가? 그런데 서울에 내 집장만 하기에는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졌고, 자, 그래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아직 지방에도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살펴봤을 때는 지방 부동산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방에서도 입지 좋고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옆에는 지역 부동산의 수호신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송원배 대표님 또 모셨습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 지역과 함께 지역 부동산을 오랫동안 모니터해 오신 분이라서 저도 지역의 현안은 제가 모를 때는 항상 자문구하는 분이신데요. 송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편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는 지방 부동산을 다시 살려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당면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우리 송 대표님 원래 스타일이 또 폭등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으신 분인데 지금은 또 지역 경제 현안도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같이 모시게 됐습니다. 자, 송 대표님, 네. 지방도 그냥 지방, 대구도 그냥 대구,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쭉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방의 지금 부동산 경기, 특히 유동인구가 변화되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좀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막연히 우리의 지방 도시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방 도시도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 지역마다 또 중심이 있고 또 지역마다의 또 사람이 유입되는 요소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들은 것처럼 우리 연호지구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개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통상적으로 이제 택지지구라 하면은 아파트만 들어가는데 네. 여기는 지금 법원, 검찰청, 그 다음에 세무서, 경찰서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법원, 검찰청은 우리 대구만 관할인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을 다 관할하는 이 법원 검찰청입니다. 예. 여기 관할 건역이 500만 명이 돼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또 대구 지방법원, 지방고등법원, 검찰청, 고등검찰청 여기에 근무하는 판검사분만 하더라도 한 4,500명이 됩니다. 여기다가 직원만 하더라도 또 한 1,200명. 예. 법조 관련 종사자가 한 3, 4천 명 돼요. 그러면 다 합쳐보면 한 5, 6천 명 예. 이상이 새로운 법조 타운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반경 1km 이내에는 오피스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 법조 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인근의 토지와 건물 가격이 10%에서 20% 상승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왜 상승할까요? 여기 당연히 사람이 모이니까. 그렇죠. 민원인들 가고 네. 소송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법조 타운만 오더라도 5, 6천 명이 오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오는 금방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대구, 경북 500만 명이 참여하는 민원인도 상당히 올 수 있겠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대구 라이온즈 파크가 바로 도로 한 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 택지가 뭡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세운 택지잖아요. 예. 근데 라이온즈 파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라이온즈 파크가 이 그린벨트 사이에 이 건물만 한 개 있다 보니까 네. 올해로 연간 160만 명이 입장을 했다는데 예. 라이온즈 파크만 있지 옆에 상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여기서 관람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시내로 가거나 다시 지하철 타고 수성구 시지 쪽으로 가서 이제 맥주도 한잔하고 네네. 야구의 뒷담화. 뒷담화를 또 하게 되겠죠. 예. 근데 여기에 바로 도로 한 개 사이로 여기 생겨요. 생기면은 예. 또 어떻게 될까요?
활성화가 되네요. 상권이. 활성화되겠죠. 오. 또 저기 또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라이온즈 파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대구 미술관, 대구 간성미술관이 있어요. 아, 그렇네요. 간성미술관은 지금 개관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연간 방문객이 40만 명을 찍었습니다. 이야. 거기다가 대구 미술관 연간 이용객까지 치면은 한 70만 명이 돼요. 근데 위치를 딱 봤더니 지금 화면 뒤에서도 보이시겠습니다만 네. 간송미술관과 대구미술관 가려면 결국 저 수성 알파시티나 연호역 근처까지 결국 가야지만 대중교통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저 자리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 미술관을 지었기 때문에 주변에 인프라는 전혀 없는 거죠. 없었구나. 그리고 이제 연호지구 남쪽으로 보게 되면 예. 대구 대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구 네. 대공원은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이 이전하는 자리입니다. 이 동물원이 이전한다는 얘기는 또 뭐냐? 대구 경북에 한 500만에다가 영남권까지 아울러서 보게 되면 더 많은 방문객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네요. 과거 한 10몇 년 전에 울산 대공원이 동물원이 개관했을 적에 600만 600만 명이 찍었다고 네, 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구도 저기 지금 대구 자료에 하면은 대구 대공원이 개관하면은 한 300만 명 방문객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에 먹으러도 오고 소비도 하러 오겠죠. 네.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동 경제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 경제의 활력이 돌고 경제의 활력이 돌게 되면은 그 동네에는 집가도 올라가고 결국은 부가가치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네요. 지금 대표님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오늘 대구를 얘기를 중심으로 드리긴 합니다만 지역 자체적으로 지자체장들은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역은요, 서울보다도 부동산 경기가 지역 전체 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 부동산 경기가 주춤했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볼거리,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이걸 만들어서 다시 경제를 돌려야 되는 그런 기획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구 지역은 거의 제가 보니까요, 오늘 대표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 수성 알파시티 역 주변에 그냥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했는데요. 맞습니다. 원래도 대구 삼성 그 라이온즈 파크가 있었던 지역에 검찰청, 경찰청, 뭐 세무서 등등 이건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이고 그 밑에 또 대구 대공원에는 또 동물원까지 예정되어 있고 이미 있는 대구 미술관, 간송미술관. 야, 이거 네. 이미 땅값 비싸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비쌉니다. 네. 우리가 이게 투자를 한다거나 시장을 전망할 적에는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우리가 대구에도 얼마든지 더 싼 곳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싼 곳에 투자하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는 그 동네의 비전을 보고 앞으로의 이루어질 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는 것,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치 경제, 이동 경제를 봤을 적에는 여기에 수성구이면서 예.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구에서 가장 발전하고 앞으로 역동적일 동네가 연호택지 지구이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개발의 큰 축이 대구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상대적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좋은 자리인 만큼 토지 보상비가 또 비싸게 나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수성구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달구벌대로 2호선을 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가장 핫할 적에 보상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도 있죠. 예. 여기에 살았던 또 하원들이 많았어요. 꽃집들이 예. 많았는데 이 하원들의 또 이주비도 또 지원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근데 LH라든지 공공기관들은 예. 이것을 큰 이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공공기관 그럴 수도 네. 없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LH는 하여튼간에 최소한의 원가로만 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양 금액은 평당으로 따져보면은 네,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있어요. 예. 이게 뭐 결국은 상업 용지 또 입지 더 좋은 곳. 그렇지만 앞에서 택지 이용 계획들을 보셨으면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업무 시설 지역도 극히 제한되어 있고 네. 사금 용지도 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이게 좀 핵심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가치를 보게 되면은 봐라. 가격이 절대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 가격 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아무도 못 삽니다. 네. 가치를 보고 사는 거죠. 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LH에서 최근에 우리가 비쌀 때 땅값을 주고 샀고, 예. 그런데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LH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특별한 조건이 뭐냐면은 교수님께서 지금 계약하시게 되면은 예. 나중에 내가 실제로 입주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리턴제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리턴제요? 네. 그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과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2010년도 무렵에 지방 도시마다 그때도 또 LH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LH가 원가 조성 이하로 판매는 할 수 없겠고, 예. 그때는 환매 조건부로 해서 또 사가 가시게 되면은, 알죠. 네, 저희들이 나중에 안 팔리게 되면 되사드리겠습니다. 되사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아. 과거 201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15년이 지나고 나서 예. 지금 다시 이제 이름은 바꿔서 토지 리턴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거 15년 전에 그 땅을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박이었죠. 초대박이었죠. 맞습니다. 그때 못 산 것을 땅을 후회하죠. 치고 후회하죠. 아유, 예. 우리가 사실은 아파트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땅에 투자해서 올랐는 게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때 못 샀던 것을 후회하고 또 초기에 팔았던 사람들도 조금 더 기다릴 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지금 나온 조건을 보게 되면은 매수자가 원할 경우에 네. 계약금에 기속 없이 예. 언제라도 합의 해제가 됩니다. 와. 네. 거기다가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드려요. 예. 그 이자는 뭐냐 하면은 네, 은행의 정기 예금 1년 금리를 적용해서 반환 시에 이자까지 적용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10%가 들어가잖아요. 예. 잔금 납부 기간이 예. 자그마치 5년 동안 줍니다. 5년 동안요? 네. 토지 사용 시기는 27년부터 가능해요. 네네. 근데 잔금 납부 시기가 5년 5년이면. 동안 주기 때문에 5년 뒤에 앞으로 우리 땅값이라든지 경제 사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예.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럼요. 더 좋아지는데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네, 또. 현재 가격으로 해서 5년 뒤에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이고 근데 계약금을 10% 납부했잖아요. 예. 중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중도금을 언제 납부하느냐? 언제? 계약일로부터 18개월 뒤에 음. 1차 중도금이 조례됩니다. 예. 거기다가 그 1차 중도금도 6개월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5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투자하는데 지금 LH에서 정말로 조성 원가 수준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할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 리턴제를 통해서 계약자들한테 지금 이 땅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지 사용 시기가 이제 27년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이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 또 자금 여력이 된다거나 시장 여건을 빨리 판단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빨리 들어가서 물론 잔금을 좀 빨리 내야겠죠. 네. 내고 건물을 올린다면은 이 지역에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반면에 네. 토지 가격이 평당 가격도 비싼 겁니다만은 한 필지당 구획되는 가격이 네.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돈 좀 있으면 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아, 저 생각보다 없습니다. 네, 한 100억 정도? 아이고, 왜 이러세요? 100억 정도 우리 교수님 걷더니 아유, 없습니다. 미래를 선점하는 거라니까요. 미래 선점. 가치를 선점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향후 예. 5년 뒤라니까요. 100억은 없어도 10억은 있다면 예.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도금 도래되는 게 18개월 18개월 뒤에. 뒤이기도 하고 이야. 또 만약에 내가 토지 리턴제가 아니라면은 예. 이 토지를 전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전매를 통해서도 또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연호지구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는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잘 보고 있지 않지만 네. 우리 서울에 있거나 또 전국에서 보는 이 누군가는 이 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오늘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서요, 서울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잘 몰랐는데, 연호역,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 그 인근의 이 개발 호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시게 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송 대표님, 아니 말이야, LH에서 지금 봤더니 토지 리턴제를 포함해서 페이버를 이렇게 좋은 조건을 준다는 건 LH 입장에서 저희 자신 있습니다. 저희 진짜 손해볼 작심으로 이렇게 할 테니 와서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받으세요. 자신감의 피력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야, 이거 정말 분양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추가로 드리자. 마치 앞서 미분양 많은 대구 지역의 물건들 할인 분양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달리 해석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30년 대구 지역의 현황을 옆에서 보셨던 분으로서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택지 개발 지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택지 개발 지구는 과거에는 아파트 위주로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 아파트 위주로만 공급하다 보니까 도시가 처음 설립될 때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지금은 한 30년 되다 보니까 도시가 쇠퇴합니다. 예. 아파트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주거 사이클이 있고 지금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예. 그게 아파트 위주로만 택지지구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택지지구가 도심과 서로 연계되는 지역에 있다면 그래도 도시가 좀 지속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지금까지 택지지구는 어땠냐 하면은 대부분 도시 중심이 아니라 도시 외곽에다가 택지 개발 지구를 많았죠. 조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심 도시와 연계되는 택지 개발 지구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네. 대부분 시 외곽에다가 조성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택지 지구와 지금 이 연호지구 택지를 조금 분간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여기에는 택지 지구가 주거는 한 4,000호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하여튼 부대적으로 법원 검찰청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법원 검찰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향후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여기에 틀을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동 경제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택지지구는 확장성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장성도 봐야 되고 또 장래에 이 택지지구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 교통, 문화, 생활 인프라까지도 다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앞에서 얘기했는 거에 모든 종합판이 이 수성구 연호지구에 다 들어있다. 제가 지역 부동산 전문가 30년으로서 네. 이만한 땅은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자, 여기는 시외곽이 아닙니다. 네. 수성구에 제가 감히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수성구 범호 만촌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었느냐 하면은 옆에는 그린벨트. 군부대, 아. 또 여기는 그린벨트. 예.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수성구 시지라는 동네가 있고 예. 또 수성구 시지를 넘어가게 되면 경산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끝이 아니라 수성구의 어떤 중심이 될 수가 있는 동네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저도 대구 강의 많이 가면서 일부러 하루 전날 가가지고 제가 몰랐던 입지적인 변화, 현장 분위기 알려고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만, 하루 정도 먼저 가서 근처 제가 아는 우리 흔히 말해서 중개인 분들 중에서 몇 분 만나서 현장 분위기도 제가 스케치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대표님 만나가지고 연호지구에 대해서 왜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제가 오늘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 정부 정책 때문에 똘똘한 한 채들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 똘똘한 한 채, 서울과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다. 지방에도 있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좀 더 큰 그림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의 방향성 속에서 어디가 앞으로 핵심지가 될지 그것까지 간파해야 된다. 내가 3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더니 그거더라. 맞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2호선 라인 한 번만 쭉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도 지금 서울에서도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서울도 2호선만 보시면 됩니다. 성수 개발됐고 을지로도 힙지로로 바뀌었고요. 홍대 근처도 핫하고요. 삼성역도 마찬가지고 다 2호선이거든요. 네. 대구도 2호선 라인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혹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대구에 1호선 라인도 있고 2호선 라인도 있는데 왜 1호선 라인에는 2호선만큼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도시의 이제 큰 축을 봐야 되는데 예. 대구는 큰 축이 동서간에 큰 축이 이어집니다. 예. 동서간에 큰 축이 이어지는데 우리 대구의 2호선 달구벌 대로를 따라서 집값이 달구벌 대로를 따라서 흐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집값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최근에 과거에는 중구 남산동 그러면은 네. 굉장히 좀 쇠퇴한 도시였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중구 남산동의 가격이 8사 기준으로 8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수성구로 넘어오게 되면은 수성구 범호동 만촌동은 다 알잖아요. 또 학교 자랑도 많이 하죠. 예. 1년에 서울대를 몇 명 보낸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의대 가장 많이 보내는 지자체 수성구.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성구에서 이제 범호 만촌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역이 연호지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연호지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크고 예. 여기다가 라이온즈 파크가 있고 예. 또 그 바로 남쪽에는 대공원이 이제 조성되는 네. 부지가 또 바로 인근에 있는 예.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또 조금만 가면은 고산역이 있고 또 신매역, 사월역이 나옵니다. 예. 사월역은 우리 대구시의 가장 끄트머리예요. 그 사월역에는 경산 지역인 23만 평의 펜타일즈가 또 택지 개발 지구가 있고 여기서 이제 더 가면은 정평역이 나오고 임당역이 나오는데 임당역에는 또 LH에서 네. 50만 평의 택지 개발 지구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임지구인가요? 네. 네. 대임지구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영대 앞에 펼쳐져 있기도 하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강남 서초를 개발하면서 옆에 송파까지 슬슬 넓어져서 강남 3구라고 통칭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구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새로운 정주 여건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이제 옛날처럼 아파트 단지만 잔뜩 지으면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네. 미술관도 가고 싶고 도서관도 가고 싶고 큰 경기장도 인근에 있길 바라는데 그런 핵심적인 부지가 될 수 있는 도시계획학적인 접근에서도 연호지구 관심을 둬야 될 이유는 넘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저도 머릿속에서 맴돌고만 있었던 그림들 대표님 덕분에 한번 쫙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대구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덕분에요. 많은 분들도 아마 공유도 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경제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네. 네, 오르면 사고 싶고 내리면 주저하잖아요. 우리가 과거 이제 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 신조어가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있었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내가 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로 영끌이라는 것은 요금까지 끌어와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였잖아요. 네. 그때 투자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불안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네. 그때 이제 투자했던 상당수가 오늘날 심적인 고통과 또 현실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고통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뭐냐 하면은 연끌까지 해서 부동산을 샀을 적에는 앞으로 올라갈 거야. 또 지금 당장 사게 되면은 올라가는 걸 조금 느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시장이 꺾입니다. 근데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네. 올라갈 때는 주식 12번 더 들어가 봅니다. 그렇죠. 근데 떨어지게 되면은 잘 안 보죠. 쳐다도 보기 싫잖아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이 다 좋다, 올랐다,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이 시장에 살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침체되어 있고 미분양이 많고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사서 되겠느냐라는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2년 전부터 우리가 대구에 정말로 좋은 물건들을 지금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저평가되는 토지라든지 택지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보게 되면 향후 지금 당장이 아니라 2년 뒤에 5년 뒤에는 이 시장이 달라져 있고 그때 정말로 투자 잘했을 거야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저희들이 과거 부동산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 머니쇼를 개최했던 이유도 이 지역과 서울 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네. 지방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자.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저는 무주택자라면은
집을 마련해라. 네. 그렇지만 무주택자들이 용기가 필요하다. 예. 우리가 방송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96주째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지금 집 사기 위한 가장 절호의 기회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알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우리 대구가 지금 얼마나 잠재력이 큰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 뭐 오늘 방송 또 기획 의도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뭐 부동산 얘기지만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지금 오히려 정부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육성하는 걸로 판을 바꿨고요. 또 집값 잡을 테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라고 해서 그 말 믿고 기다리신 분들 또 얼마나 많이 낭패봤습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른 다음에 고심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살 집이잖아요. 부동산은 더더욱 실수요를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좋은 혜택을 많이 주고 또 LH 이름 멋지게 바꿨네요. 네. 토지 리턴제 이런 그 예를 들어서 혜택까지 준다고 했었을 땐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자리 만들어 봤습니다. 멀리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대구 지역에 또 많은 경제적인 고민들 우리 대표님이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